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우 지수만 유일하게 올라준 하루였습니다. 다우가 0.14%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애플의 가격 인상 소식이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나스닥을 끌어내렸습니다. 0.46% 하락한 나스닥이고요. S&P 500도 0.01%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오늘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국제 유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5% 상승한 WTI고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쪽으로는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3.5% 넘게 강하게 올라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살펴보셔야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론 실적의 핵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매출이 414억 달러를 넘어섰고 EPS도 25달러를 넘어서면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당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특히나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HBM 판매 호조가 지속될 거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500억 달러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메모리 수요의 견조함을 재확인했는데요. AI 메모리 수요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시장이 일단 단순한 실적보다도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거라는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은 장중에는 17%가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15%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퀄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등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메모리에서 장비주까지 이 업종 전체로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과적으로 3%가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제기됐던 AI 투자 둔화와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신호를 재확인했고요. 반도체 업종이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캡 기술주 쪽으로는 다른 부담이 부각되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하루였는데요.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시장은 AI 기대가 살아난 반도체, 그리고 다른 악재를 마주한 빅테크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AI 투자 기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애플의 가격 인상 그리고 경제 지표의 발표로 빅테크가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발목을 접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시죠. 애플이 메모리 가격 부담으로 제품값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원가의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맥북과 아이패드의 가격 인상을 발표한 애플이죠. 맥북 에어는 1,099달러에서 1,299달러로, 그리고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 등은 최대 300달러 인상이 됩니다. 메모리와 저장 장치 가격 상승이 바로 이 가격 인상의 배경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애플의 주가는 장중에 4%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오늘 마감을 했죠.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완성품 업체에게는 이렇게 원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이 상당히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PCE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5월 PC 헤드라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는 4.1%,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4% 올랐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은 하회했습니다. 또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근원 PC이죠.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 0.3% 올랐는데 전월보다 상승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에는 부합을 했고요. 물가 둔화가 정체될 거라는 우려는 지속되는 결과였습니다. PC가 이렇게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만 고물가는 이어졌고요.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기에는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GDP와 고용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1분기 GDP는 2.1% 상향됐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 경기와 고용은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긴축 경계감을 유지하게 되는 발표였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시장의 해석인데요. 반도체가 일단은 AI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죠. 하지만 애플 등 완성품 업체에게는 원가 부담과 마진 압박 우려가 부과되는 이야기였고요. PC도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지는 못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성장주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AI 투자 확대, 반도체에는 명확한 호재지만 빅테크 일부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고요. PC까지 고물가를 확인하면서 반도체의 강세를 오늘 나스닥은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이렇게 좀 차별화 장세가 일어났는데요.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최여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힌트가 어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있었는데요. 매출 총 이익률이 86%에 달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마이크론이 칩을 100원에 판다면은 약 86원이 남는다라는 의미인데 또 이 말을 잘 해석해 보자면은 이것에 대한 이 피해는 또 어떤 다른 기업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보면요. 애플이 이 피해를 가지고 가고 칩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1.6%대 하락세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4%대 하락세, 애플의 하락폭이 꽤나 컸습니다. 6%대 하락세 나왔고요. 그 이후에 알파벳이 0.46%의 하락세, 그리고 메타가 2.65% 하락세, 아마존이 3.1% 하락세, 테슬라가 0.11%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M7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모두 다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칩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겠다라는 게 이 애플의 이야기였는데요. 결국에는 우려 자체가 애플 그 자체에 좀 쏠렸습니다. 원래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우리가 제품 가격을 올릴게요 하면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락했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은 이 소비자들이 안 사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정도 올리는 것 가지고는 아마 좀 약간 부족할 텐데라는 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엑스박스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원래도 좋지 않았는데 3% 이상의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간밤 증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많은 투자 의견들이 쏟아졌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수혜를 받게 된다라는 헤드라인의 투자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샌디스크가 그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호실적에 수혜를 받게 됐다라면서 시티은행이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매수를 의견을 제시했고요. 2,5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21%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의 실적 수혜주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됐습니다. 13%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인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메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간 노이즈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 전직 임원에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주가가 원래 좋지 않았는데 노이즈까지 겹쳐지면서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 어떠한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특징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5%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시가총액 자체가요. 장중한 때는 테슬라와 메타를 앞질렀습니다. 지금 서스케안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월가에서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 $2,000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은행들이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 의견을 냈을까 잘 살펴봤더니요. 약 10개 투자은행들이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이 부분이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투자 의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하방이 막혀 있다라면서 장기 공급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상승 탄력을 보였고 이제 뉴욕 증시에서 정말 시가총액이 이 덩치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값어치를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인정받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함께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퀄컴입니다. 2029 회계연도 비스마트폰 부분 매출 목표치를 일단은 배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퀄컴은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판매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이 퀄컴의 칩이 일단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플인데요. 오늘 S&P 500 가운데 어떤 기업이 가장 부진했다 봤더니 애플이었습니다. 주가가 6% 가깝게 내렸고요. 아이패드와 맥북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사실 보통 같으면은 소비자에게 이 가격이 전가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겠지만은 이번에는 칩의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오르는데 이 정도 인상 가지고 되겠어? 앞으로 또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리고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 더 깊게 나타나는 이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함께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이 말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소비자들은 고물가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 인상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견조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CNBC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가는 내렸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이 정도는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it's not out of control. 통제 불능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그래도 미국 정부가 이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는 물가를 걱정하는 것 반, 그리고 칩 종목들,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에 환호하는 것 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가 부담이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목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